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메바 DNA. 아메바 DNA 몇 개입니까? 소제목이 13개입니다. 13개. 요거 이제 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요거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도 요거다가 포기하고 이걸 아무리 요도 이게 잘 안 헤어져요.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외우는 걸 제가 순서를 제 스스로 순서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외워지기 어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특히 아메바 DNA 같은 경우 순서가 이제 여기 나온 순서보다는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따로입니다.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반면에 이제 아메바 DNA는 여기에 나온 순서 자체로는 그냥 다 단편적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외우기 좀 쉽게 제가 나름대로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기존 순서입니다. 기존 순서. 목표 설정, 일의 본질, 자율 창의 쭉쭉쭉 나가는. 이게 이제 잘 안 외워진다 이거죠. 왜? 일의 본질, 일의 주인. 여기 있죠. 이 자율 창의, 창조 공감.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바꿔봤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 쉽게 타임 엔지니어링 인생 워라밸 목표 일 권한 창의 창조 아메바 대책 없는 오지랖 후추파 가지고 피드백 자기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게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시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다시 순서를 다시 한번 잡은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타임 엔지니어링 했을 때 타임 엔지니어링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셨겠지만 물론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타임 엔지니어링 시간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나오죠. 자, 차영숙 국장님 시간의 네 가지 속성이 뭐 있었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대답하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네요. 자, 누가 이제 한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숙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초월성, 선택성, 압축성, 복제성. 오, 역시 본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자, 시간의 네 가지 속성. 첫 번째가 초월성. 자, 두 번째는 선택성. 세 번째는 압축. 네 번째는 복제가 있습니다. 요거에 사실 이제 첫 번째 이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이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죠. 동물들이 혹시 시간을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동물들이 막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죠.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물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없어. 그죠? 특별히.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자기의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든지 뭐 후손들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우리가 잘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는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인간들이 하는데 우리는 과거가 있는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3년, 5년, 10년 후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선택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간다? 미래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로 가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한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그런데 이 선택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압축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죠. 압축을 하는 방법은 사건, 이벤트를 아주 빈번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명의 소비자를 만나서 10년을 하는 것과 하루에 10명의 소비자를 만나서 1년 하는 것. 어떤 것이 결과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이제 사람을 만나지만 전체적으로 10년을 만나나 1년을 만나나 하루에 한 명 만나서 10년 만나나 하루에 10명 만나서 1년 만나나 만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1년 한 결과와 10년 한 결과는 어떻게 차이 날까요? 1년 한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압축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를 내고 이 성공을 앞당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압축을 해내는가. 우리가 이제 term 속도가 항상 중요한데요. 압축을 해내는 거. 그 압축을 해낼 때 결국 일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압축된 것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에 복제성입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복제하게 하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이 일이 지속 가능해지고 연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기본 타임 엔지니어링. 이게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애텀에서.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가느냐? 이 복제성이에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박한길 회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초월을 하고 4차원, 5차원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초월한 시간에서 미래에서 선택을 하고요. 이 선택한 것을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이벤트를 일으켜서 어떤 회사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회사보다도 눈부시게 성장했죠. 그죠? 개인이 회사를 오픈해서 10년 만에 1조를 올린 회사가 정말 애터미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딱 2개밖에 없다고 하죠. 우리가 애터미와 네이버. 그런 것처럼 얼마나 유니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성을 통해서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복제를 통해서 누구나 다 이것을 함께해서 시스템화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없어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텀이란 DNA체, 우리가 성공의 발단기가 마지막 복제에서 항상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복사본이니까 절 복제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복제하라? 원본을 복제하라. 자꾸 복사본 복제하면 다 이상해지니까 원본을 가지고 계속 복제하자 이거죠. 그래서 애터미 DNA를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복제가 되었을 때 애터미 우리 박한기 회장이 언제까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3대까지 상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 애터미 회사가 계속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애터미 DNA가 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회사가 100년, 200년 계속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제성,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터미가 이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워라밸 키포인트는 행복입니다. 그렇죠? 뭐 꿈이죠, 꿈. 행복한 목표를 가지고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통해서 써놨습니다. 부모, 자녀, 이런 인생의 밸런스, 영혼, 그죠? 육체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인생 밸런스. 이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설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꿈, 인생 시나리오, 목표 설정이 뭡니까? 이제는 애터미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는 거죠. 그 애터믹 수단에서 우리는 목표를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죠. 단기, 장기, 중구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정해놓고 결국 우리의 궁극 목적은 다 임페리얼이 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임페리얼까지. 그래서 이 현실에 지금 내가 에이전트다, 나는 판매사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뭐 나는 샤론이다, 저는 스타인데 이제 어떻게까지 임페리얼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 목표를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게서 이제 그 꿈과 목표를 설정했으면 결단을 하는데 이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이 일은 내가 주도적이다. 그렇죠? 이 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일의 일이 본질이 뭐냐? 이 일을 잘 해가지고 일을 없애버리는 일을 할 줄 아는 게 일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이 권한이 늘 있고 책임을 묻지 않는 이 회사. 그리고 또 자유는 창의를 강조하고 또 창조 공간에서 일하는 이런 회사에서 이제 창조, 창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 자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일하는 방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바, 오지랖, 후츠파 이것이 이제 아메바 조직, 후츠파 조직이죠. 애터미만의 유니크한 사고 구조입니다. 창조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열심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 책임감 있으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이 일을 하면서 결국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끝을 끝내는 거하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 피드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에서 자기 개발해서 정말
이 수준 높은 리더로서, 수준 높은 회사로서, 학습 조직으로서 영속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생각의 흐름을 요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타임 엔지니어링, 이 기본 시간의 네 가지 속성 중에서 결국 우리는 초월을 하고, 그다음 미래로 초월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그 미래의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압축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하는 거죠. 이 복제를 하는데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인생 라이프 시나리오 워라밸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일의 주도, 결의결단, 주도적이죠. 그 성공의 8단계를 생각하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본질, 그다음에 권한, 책임, 자율, 창의, 창조, 아메바, 오지랖, 구축파, 그다음에 피드백, 자기 개발까지. 이렇게 쭉 정리하면 13개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 스스로 해보니까 훨씬 더 13개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제 우리는 기존 책 순서들 일단 공부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해나가는데, 자, 이 아메바 DNA가 애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이 애터미가 생존에 있어서 이 아메바 DNA를 통해서 생존하는 거고요. 특히 애터미 뒤에도 우리가 나왔지만, 애터미는 회사의 직원의 시간을 사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뭘 할까요? 애터미 직원의 시간을 사지 않고 애터미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업무 성취를 삽니다. 자, 요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분, 한번 자기 말로 설명해 보겠다. 차영수 국장님. 어쨌든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또 뭐 다른 분. 김민주 팀장님. 애터미 회사는 직원의 시간을 사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산다.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지금 애터미를 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업으로 일을 하는 곳에서도 느끼는데, 이제 자율적인 걸 많이 배려를 해주면서,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이 없더라도 남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애터미 같은 조직에서는 한 시간 안에 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직장과 잘 비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정말 직장 생활에서 뭡니까? 9시, 6시, 이 시간 안에 무조건 몸을 때우고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든 없든. 그렇죠? 일의 성과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냥 이 시간을 때울 때, 이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업무들의 양을 주고 그 시간을 채워 나가는 것이, 일반 회사들은 직원들의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반면에 애터미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업무의 이 성과를, 업무의 이 결과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애터미가 다른 회사와 직원이, 야메이가 이제 직원이 600명이고 애터미는 직원이 200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업무의 성과가 시간을 때우는 일반 회사와 비교가 나지 않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50억이 넘습니다. 50억이 넘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 이게 1인당 10억만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20억이면 아주 초인류 기업이 됩니다. 인류 기업이 되죠. 근데 애터미는 50억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이 좋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을 하고 또 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효율이 완벽하게 다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본 생산성 소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이지만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어릴 때 뭐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시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을 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어릴 때 보면 전부 다 뭘 하냐면 낫을 두고 다 이렇게 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낫을 베고 100평의 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허리도 너무 아프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시골에 살아서. 근데 어느 날 뭐가 나타났습니까? 트랙터가 나타났습니다. 트랙터는 100평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5분이면 끝납니다.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편하게 하는데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똑같은 일인데 정말 이 자본이 없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똑같은 일에 자본이 있으면 효율이 좋아지고 힘이 들지 않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짧은 시간을 했는데도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것이 애터미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일의 결과를 도출해내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이 일이 나처럼 일을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탁월함으로 해야 되고 평범을 거부해야 되고 후추파 정신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 그렇게 하고 관리 감독이 없애지고 그 대신에 대우나 대가는 최고로 해주고요. 복리후생도 최고고 그리고 주도성을 주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종을 하지 않고 이런 이제 탁월한 수준의 문화를 가진 이 애터미.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애터미가 목차에서 처음에 발간사에서 했던 거 애터미가 성공했던 세 가지 이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거였죠. 두 번째가 영혼을 소중히 마음했고 세 번째가 혁신 변형이었어요. 원리 원칙, 영혼을 소중히 지키는 첫 번째 이 어떤 뭐라고 할까 기본 정신인데 이 세 번째 이 혁신 경영 결국 이 경영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직원들을 일하는 방식, 이 기업 문화가 가장 혁신적이죠. 기존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해버렸죠. 감독을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결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누구 눈치 안 봐도 되지요. 놀다가 지치면 그때 일하라 그러지요. 출퇴근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하지요. 모든 법인카드를 다 주지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한번 직원 채용하면 자르지를 않습니다.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자르지를 않아요. 뭘 보장해요? 정년을 보장했습니다. 지금 애터미 정년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애터미 정년이 65세예요. 근데 앞으로 애터미가 정년을 어떻게 하냐면 70세로 늘리겠대요. 70세까지 일하게 해주겠대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대박이죠. 그런데 70세까지 하는데 보통 퇴직금을 보통 1년에 한 달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줍니다. 근데 애터미는 몇 달 주고 있어요? 2달을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30세에 애터미 일을 시작해서 애터미 직원으로서 70세면 40년을 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은영 실장님이 아니고 이제 임원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입니다. 40세에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원 생활 몇 년 합니까? 30년을 더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다 연봉이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2억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월 2천만 원씩 10년이면 2억이고 30년이면 6억이죠. 맞나요? 2천만 원. 연봉이 4천만 원이구나. 4천만 원이니까 10년이면 4억이고 30년이면 12억이네요. 퇴직금을 12억으로 받네요. 근데 그 앞에까지 하면 한 14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 직원으로서도 퇴직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노후 걱정이 없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게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고 누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주고 자유롭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재미가 있고 또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효율적입니다. 다 사장처럼 일하고 있는 거죠. 내 일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산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직원으로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니까 애터미는 우리가 생존해서 비용 때문에 망하는데 이 비용 중에 고정비가 제일 큰데 고정비에서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그 인건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드니까 판매 관리비가 줄어들어요. 판매 관리비가 줄어든 대신에 뭘 높였습니까? 원가 비중을 높여버렸습니다. 원가 비중을 높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비자에게 아주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고 이 저렴하게 공급된 것이 소비자의 만족을 느껴서 끊임없는 재구매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애터미가 판관비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원가 비율은 어떤 회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진은 어떤 회사보다 높다는 거죠. 완전히 혁신입니다. 아메 같은 경우는 원가비가 30%, 애터미는 원가비가 45% 넘어가요. 아메는 판관비가 27%, 30% 가까이 되는데 애터미는 판관비가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카드 수수료하고 뭐 택배비 5%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메가 2020년도에 아메인 애터미가 매출이 비슷한데 불구하고 아메는 500억의 순수 마진을 올렸는데 애터미는 1,300억 원의 마진을 올렸습니다. 순수 마진이. 이 모든 경영 지표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메바 DNA에서 나왔습니다. 이 혁신 경영에서. 이게 애터미가 이렇게 눈부시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거죠. 창의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메바 DNA,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아메바 DNA 파트입니다, 사실. 물론 다른 분도 다 좋지만. 이 혁신 경영이 이 애터미를 있게 한 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어디서도 회사를 딱 볼 때, 정말 단순하게 저기 돈 많이 준다더라, 돈이 된다더라, 이 쫓아다니는 그런 이제 단순한 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돈 안 된다고 다른 회사 가는 분 들어봤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럼 우선 거기 가면 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망하더라고요. 왜? 이 회사를 봐야 되는데 회사를 볼 능력이 없어요.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는데 지속 가능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애터미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9년째 하고 있지만 중간에 뭐 팍 치고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었죠. 근데 전부 다 3년을 못 갔습니다. 유니시티가 그랬고요. 저기 어딥니까? 애터미 잡아먹겠다는 회사 이름 뭐였죠? 지쿠. G쿱도 그랬습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회사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PM도 올라가고 있지만 곧 떨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게 회사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통찰력으로 회사를 볼 때 우리가 몇 년을 뭐 해서 끝내는 일이 아니라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는 회사가 되려면 이런 기본 원칙, 기본 원리들에 충실하고 이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없고요. 이런 탁월함이 없고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값싼 자본, 이걸 이성현 박사님 말하면 천민자본주의예요. 천민자본주의. 아십니까? 돈만 쫓는 천민자본주의. 이것은 절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100년 가려면 학습 조직이 돼야 되고요. 정말 노블 자본주의가 됩니다. 정말 선진 자본주의가 돼야 돼요. 돈만을 쫓는 것이 문화와 가치를 같이 쫓고 공동의 이익을 쫓고 사회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며 함께 성장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런 배우는 이 아메바 DNA.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저도 어떤 회사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회식 때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제발 사장처럼 좀 일하세요. 직원처럼 이게 고용자처럼 일하지 말고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은 맞아. 근데 권한을 주지 않아요. 뭘 하려면 잘리고 또 그래서 권한을 줬어.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가 다 져야 돼. 근데 그 책임을 지기에는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아요. 그래 놓고 주인처럼 일하래요.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뭘 좀 권한도 주고 책임도 주면서 보장도 해주면서 주인처럼 일하라면 일하겠는데 주인처럼 일하는데 월급은 찌꺼리고 노예처럼 그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정말 내가 소신껏 내 프로젝트를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죠? 일하는 걸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의미 없는 일을 못 합니다. 자, 여러분한테 자, 종이를 A4 용지를 반으로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하루에 6시간씩 해라. 그러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합니다. 일. 왜? 의미 없는 일을 계속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의미 없는 일인가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의미 없는 일을. 그렇죠? 왜 의미 없이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200 준다?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의미 있는 일, 정말 내가 이 의미 있게 일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것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의미 있는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그 실수를 빨리 배우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재정 부분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이럴 때 일하는 재미가 신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마지 못해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재밌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솟구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시켜서 했을 때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아이디어가. 근데 내가 재밌어서 할 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이것이 애터미 아메바 DNA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런 혁신 경영을 통해서 애터미가 이렇게 판관비를 줄이고 이 판관비를 줄이면서 생존과 속도를 이루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지난 석세스 아카데미에 얼마를 또 기부했습니까? 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40억.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걸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생이 밝힐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영향력은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과 좋은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 희망이 생기고 삶의 길이 열리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 아메바 DNA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 자, 목표 설정. 일이란 현실을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자, 현재를 미래에 비전했는데 현재 상태가 이제 as is라 그러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to be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떤 것이 되겠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하는데 어떤 목표를 하느냐. 그 사장이 일반적으로 주는 목표가 아니고 집단이 같이 함께 목표를 만드는 거죠. 우리도 이제 보면 인생 시나리오 쓰고 석세스하면 좀 팀들이 모여서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꿈과 목표를 정하고 또 그가 이 인생 시나리오 인생의 그 꿈을 만들면 그 목표를 하는데 팀의 목표를 해야겠죠. 우리가 팀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이제 같은 팀이 저와 함께 가야 될 판매사가 몇 명이냐면 108명입니다. 저와 함께 가야 될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36명입니다. 저와 함께 샤론 너즈가 12명이고요. 스타가 4명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팀들이 공동 목표를 함께 움직여야지 이제 제가 로얄 마스터라는 것이 들려 올라갑니다. 이런 목표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낼 때 상대 목표가 아닌 절대 목표를 추구하고 이 평범을 거부하고 비범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 절대 목표. 이게 이제 군 생활했을 때 통나무 이 오르기 내리기에서 정신줄 눕혀놓고 해서 뛰는 요거 이야기 나왔었죠. 그다음에 일의 본질.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오늘 또 열심히 일했어. 오늘 또 내가 일을 시간을 충분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있지만 오히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채워서 일했다는 그 뿌듯함보다도 어떻게 하면 요 일을 없애버리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가. 내가 일을 안 한다는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가.
그래서 일은 이제 일의 목표와 일의 수단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 조이는 이야기 나오죠. 나사 조이는 자체는 결합인데 일의 목표는 나사를 빨리 조는 것을 자꾸 목표로 생각한다. 나사를 빨리 존다는 것은 수단인데 나사 조는 자체가 수단이니까 이게 결합인데 결합 자체가 수단인데 결합은 나사를 꼭 줘야 되냐?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목표와 수단을 혼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종결자, 일을 없애버리는 사람. 그리고 뭘 한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일, 복제성이랄까, 시간의 복제성.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아주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퍼스펙티브, 전망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총괄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탁월함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율창의.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대로 할게, 네 마음에 들게. 이게 이제 말이 좀 재밌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요. 이 불신을 통해서 자꾸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정말 사람은 선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한다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누가 감시 감독을 하면 겨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의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결과 자체를 좋게 하려는 거죠. 누구 눈치를 넘어서서. 그래서 꼭 정해진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양이 아닌 업무의 질로 승부하라.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메바 조직은 자, 핵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형태의 조직이죠. 애터미는 회장부터 사원까지 모두 똑같은 의자였습니다. 의자 이름이 뭡니까? 의자 이름. 허먼 밀러. 상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의자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한전희 사장님? 아, 모르신다고요? 우리 차영숙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몰라요. 아, 몰라요? 박경희 본부장님, 허먼 밀러 의자가 얼마 정도 합니까? 아하.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니, 300만, 이거 의자 값을 모르시는구나. 네, 고영애 팀장님. 3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아, 네. 예, 뭐, 좀 높은 레벨은 300만 원 하는데, 애터미에서는 그 200만 원 정도,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되는 의자입니다. 거기 허먼은 종류가 많아요. 낮은 레벨이 있고, 중간 레벨이 있고, 높은 레벨이 있는데, 어쨌든 애터미에서는 거의 한, 170만 원 정도 급의 의자입니다. 장난 아니죠? 애터미 파크에 여러분 가셨다가 의자 보면 반드시 한번 앉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시죠. 의자가 너무 편안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피곤함이 없습니다. 자, 어떤 의자들은 오래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베이고 그런데 이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회장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의자도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미국에서 직접 공수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똑같이 의자에서 일하고 PM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 PM이 되고 팀원이 회장님이 된다. 요거죠. 자, PM이 뭡니까? PM 매니저. 무슨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프로젝트 매니저. PM 인터내셔널 아닙니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자, 이 프로젝트 매니저.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매니저가 팀장이 프로젝트를 PM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방송에서는 PD라고 보시면 됩니다. PD, 프로듀서. 이 PD가 이제 감독이고 이제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다 되는 거죠. 우리 그 ABS 할 때 프로젝트 매니저 누구였습니까? ABS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이름. 이민석 본부장 이름 뭡니까? 김정석. 예. 김정석. 그 테일러라고 하죠. 영어 이름 테일러. 네. 처음에 머리 빠글빠글했다 좀 뒤에 차분하게 나왔죠. 그렇죠? 요 분이 이제 PM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체 이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이분 저분하고 회장님도 와서 인사말 해주세요 하니까 회장님이 뭐가 됩니까? 팀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석세스 아카데미의 PM은 누굽니까? 이민수 본부장님. 제 이름 까먹었어요, 거기. 박 뭐죠? 김영준. 아, 김영준이 전체인가요? 그쪽은 저 아, 부분이고. 최다인. 최다인 맞아요. 최다인이 PM입니다. 전체 총괄은. 김영준은 그 아마 애터미 파크 담당이고 전체 총괄은 최다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석세살 때 11개 장소에 있었잖아요. 11개 장소에 모든 강사들을 다 배치를 하죠. 이 강사 프로그램 다 짜고 강사들 섭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은 이번에는 경주 가서 하세요. 이번에는 저기 어디야 양재 가서 하세요. 이번에는 저기 변산 가서 하세요. 이걸 최다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회장님이 따라가야 돼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최고 대빵이 돼서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책임하고 진행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일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결집됐다 흩어졌다 결집됐다 흩어졌다 아주 자유로운 거죠. 이 조직이 아주 유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조직이 딱 그 사람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아메바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급되고 논리로 맞짱 따라 여기 나중에 후추파와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이 애터미는 수평 조직입니다. 수직 조직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 후추파 정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 끝까지 끝장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서로가 다를 때 이 토론을 통해서 정보를 같은 수준으로 높이게 되는 거죠. 정보가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 이게 서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정보가 평준화가 될 때 갈등의 요소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완장과 결석을 제가 이 결석은 뭡니까? 우리 신장 결석할 때 그 결석입니다. 출석 결석의 결석이 아니고요. 이 신장의 요로 결석할 때 그 결석이 돌이 돼가지고 통로를 막는 사람이 결석입니다. 이 결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장이 뭡니까? 타이틀. 내가 말이지 본부장인데 감히 본부장을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완장 그런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직급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완장과 결석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것은 에피소드가 초짜 영업사원의 무한도전이 뭡니까? 박한길 사원이었죠. 직장 생활할 때. 그때 박한길 사원은 무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속공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속공예라는 것이 부품회사. 예? 자동차 부품회사. 고전이에요. 고전에. 그 에피소드 읽어보시면 고전 이야기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전에 뭐였다고요? 금속공예에서 금속공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속공예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시장을 넓혀야겠는데 이 또 회사의 먹거리를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가 금속이니까 자동차 부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이 자동차 부품 회사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결국 3일을 버티니까 문을 열어주고 가서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나서 개발팀장이죠. 개발부장을 만나서 우리가 혹시 뭐 부품 같은 거 필요한 거 없냐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마침 이제 그런 부품을 찾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독일, 뭐 일본 이 자동차들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국산화 만드는 회사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 기대는 하나지만 툭 던져주면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박한길 사원이었죠. 연구를 하는데 1년을 연구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동차 금속 공예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같은 금속이긴 하지만 결국 그 공예 기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자동차 부품 수준의 기술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이런 걸 담당하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직급이 높아야 되는데 사원이 전부 다 이쪽이 회사에 상무하고 뭐 부장하고 상대를 하려니까 직급이 안 맞은 거 그쪽에 사장을 좀 내려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 그 회사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사장도 모르고 부장도 아무도 몰라. 왜? 박한규 회사 이 사원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직급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직급 자율 직급제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생각에서 어쨌든 이런 신임 사원에 무한히 도전을 해내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완전히 탈거품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박한길 회장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거죠. 그래서 또 인정을 받으니까 뭐 30대 초반에 이제 하도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했다? 회사에서 강제로 야, 일 그만하고 골프 배워라. 30대 초반부터 회사에서 강제로 골프를 배우게 쉬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그 골프를 배우면서 인생 워라밸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이 애터미 DNA가 하나하나 박한길 회장의 그 과거 이력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둥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삶의 가치들, 철학들을 깨달은 것들이 이 모든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애터미 DNA에 다 녹아져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아메바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한 사람의 생각으로 16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요. 4개국에 25개국이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회원 가입 가능한 게가 88개국이 가입 가능하고요. 앞으로 200개국까지 우리가 진출할 거고 몇 억의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살 길이 열려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그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DNA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하고 해내는 이런 모습들, 아메바 조직, 이 무한히 도전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 좋습니다. 또 권하는 주대 책임 묻지 않는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자, 요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사업에 이제 어떻게 접목시킬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이 무엇인가? 현재에서 as is에서 to be가 되는 과정.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데 절대 목표를 잡고 그 일을 어떻게 결과를 중간 과정에서 이뤄내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우리가 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